자, 그럼 우리 산화환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거의 다 했고요. 자, 우리 산화환원의 비교 나와가지고 우리 앞서서 얘기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자, 산화와 환원을 비교를 하는데, 자, 먼저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자, 산화는 산소를 얻을 때 산화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한 반대로 수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산화는 수소를 잃는 반응이 산화였고, 환원은 수소를 얻는 반응이 환원이었죠. 또 마지막으로 전자 같은 경우도 전자를 잃을 때가 산화, 전자를 얻을 때가 환원이었다. 자, 이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산화제와 환원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두 이제 물질을 분류를 할 건데, 자, 이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환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다. 앞서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때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고, 자기 자신이 환원되니까 또 다른 물질은 이제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다른 물질은 산화가 되는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서 상대방 물질을 환원을 다시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환원이 되면서 상대방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는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상대방 물질,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산화제, 환원제 개념 지금 잘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산화제는 상대방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환원제는 상대방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상대방 물질을 산화시키고 환원시키니까 자기 자신은 환원되고 산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약간 헷갈리는 개념 들어갑니다. 자, 산화제, 환원제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산화제가 영원히 산화제도 아니고 한 번 환원제가 영원히 환원제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 자기 자신이 산화되려는 성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산화하려는 성질이 산화성이래요. 이 산화성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무조건 산화가 돼야 돼. 이렇게 어떤 물질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무조건 산화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산화되려면 다른 애가 환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려는 성질, 힘이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산화성이 강하다를 또 다른 말로 우리 환원력이 강하다. 환원력 하면은 우리 힘력자 쓰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force죠, force.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force니까 우리 이제 영어를 들먹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역에서 force라는 표현을 생각을 하면 우리 강제시키다 뭐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려는 힘을 환원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산화되려는 성질, 산화성이 강하면은 내가 산화되기 위해서 남을 환원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원력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환원시키려는 힘이 세니까 환원제가 되기 쉽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 뭐예요? 산화제, 환원제 둘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환원제가 되기 쉽다는 거죠. 앞에 이거 산화제 지울게요. 이번에는 산화제는 또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기 자신이 환원되려는 성질이 강해. 난 무조건 환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 물질을 산화시켜야 내가 환원이 되는 거지. 따라서 산화력이 강해지고 자기 자신이 환원되려는 성질, 환원성도 강해지고 그때 산화제가 되기 쉽다. 그러니까 남을 산화시키려는 힘이 세야 산화제가 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산화제와 환원제의 세기, 또 산화력 또는 환원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힘은 반응의 빠르기와는 좀 다른 얘기로, 이제 반응의 빠르기 같은 경우는 화학투 개념에 들어가면은 이제 반응 상수나 이제 온도 이런 녀석에 따라 빠르기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환원력 또는 산화력이 세도 반응이 굳이 빠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산화제가 때로는 강한 산화제보다 더 반응 속도는 빠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 또 이제 헷갈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한 산화제하고 강한 산화제가 서로 똑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다? 강한 산화제가 자기 자신이 이제 환원되려는 힘이 세고 그만큼 남을 산화시키려는 산화력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화력이 세기 때문에 약한 산화제를 강제적으로 산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환원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반응의 속도와 환원력 또는 산화력의 세기는 별로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자, 산화자 환원제에서 지금 여기서 나온 설명은 뭐예요? 금속성이 강할수록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 쉬우며 이렇게 나왔어. 우리 이제 앞서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거죠. 금속성이 세다는 건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고, 양이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전자를 잃고 전자를 잃는다는 표현이죠. 전자를 잃어야 양이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것 자체가 산화니까 산화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비금속성이 강할수록 전자를 얻어 환원되기 쉽다. 얘도 마찬가지죠. 비금속성이 강하다는 거는 제가 이제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가면 금속성이 강해지고 오른쪽 위로 가면 비금속성이 강해진다고 그랬는데, 비금속성이 강해지면 같이 뭐도 강해진다. 전기 음성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자를 얻으려는 힘도 강해지고 따라서 환원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이어서 이제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앞서서 철의 부식을 이제 산화 환원방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했고, 이제 부식 방지하는 얘기가 좀 더 주가 될 텐데, 일단 부식부터 좀 봅시다. 그래서 철은 공기 중에 산소, 물과 반응해서 전자를 잃고 녹을 형성한다. 전자 잃었으니까 당연히 산화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밑에 있는 얘기는 뭐 무시할 때고요. 자, 아무튼 철의 부식의 과정은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위에 똑같은 얘기 그대로 하고요. 자, 뭐 윗페이지도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세요.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해야겠죠. 자, 철이 전자를 내놓으면 전자는 금속을 통해서 물방울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산소와 반응하며, 자, 생성된 이온은 물을 통하여 이동한다. 자, 물의 전해질이 녹아있거나 산성인 경우에는 부식이 촉진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건, 여기 이제 앞에서의 문장은 이제 철의 부식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뭐예요? 물에 만약에 전해질이 녹아있거나 물의 액성이 산성이 되면 부식이 촉진된다. 자, 이런 얘기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과학책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닷가에서 쓰는 철제 기구, 뭐 농기구들이 이제 쉽게 부식된다. 이런 게 뭐예요? 이제 물에 바닷가에 있는 소금기가 머금게 되면서 전해질이죠. 소금, NaCl, 염화나트륨 형태로 전해질이기 때문에 물에 전해질이 녹아 있어서 철제 농기구, 뭐 도구들의 그 부식이 촉진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앞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하면 편한데, 자, 지금 아이언, 여기가 철이죠. 철이고 워터가 물이겠고, 자, 있으면은 철에서 지금 철이 이온화되면서 녹아 나오면서 당연히 철이 이온화가 되려면은 전자를 내놔야겠죠. 그래서 전자를 내놓으면 이 전자는 지금 금속 내부를 통해서, 자, 여기 물방울의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였고, 자, 이 가장자리에서 산소와 반응을 하며, 지금 산소와 전자가 반응하면서 이제 특정의 물이 되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전체적인 반응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이런 반응식을 보기보다 전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래서 지금 가장자리에서 이제 산소와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생성된 이온은 또 물을 통해서 이용한다. 지금 철 이온이 물 속에서 이동을 해서 러스트가 녹이죠. 자, 녹이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철이 부식되려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건 뭐다? 철은 당연히 있어야 철이 부식이 되겠죠. 그리고 물,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철의 부식이 이제 잘 일어나고, 이때 물의 전해질 또는 액성이 산성이 되면 부식이 더 빨리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부식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은 이제 각각의 조건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자, 1번 실린더 같은 경우는 마개로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을까?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실린더 입구를 막음으로써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안에는 드라이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물이 이제 수증기가 없는 물이겠죠. 일정한 수증기가 없는 물이 있고, 이제 내일은 아마 못이죠. 못은 아마 철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 칼슘 클로라이드 CaCl2죠.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 앞부분에서 탄소 화합물 성분 분석할 때 나왔던 걸로 얘는 물을 흡수한다 그랬어요. Absorb water, 물을 흡수한다 그랬어요. 즉 여기는 공기는 있지만 물은 있지 않은 곳이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자, 물로 꽉 채운다. Freshly boiled water니까 뭐 우리 그냥
이제 끓인 물이니까 이제 산소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no air percent,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그냥 순수한 물 들어있고 입구가 아니라 물의 표면을 오일, 기름을 넣어가지고 더 이상 산소와 접촉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2번은 어떤 조건이다? 물은 있지만 no air, 공기는 공급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3번은 뭐예요? 지금 못을 일부러 반쯤 담가놨네. 못을 반쯤 담가놨다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는 에어, 공기 들어가겠고 아래는 물이 충분히 있고, 즉 에어 플러스 워터 다 있는 경우를 3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4번은 뭐예요? 자, 똑같이 3번처럼 반쯤만 못을 담가놨지만 소듐 클로라이드 솔루션, 즉 소듐 클로라이드면은 NaCl 얘기입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물에다가 이온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워터, 에어, 공기, 물, 솔트 하면은 염 생각하면 돼. 전해질. 즉 1번은 공기만, 2번은 물만, 3번은 물, 공기, 4번은 물, 공기에 전해질까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화면이 작으시면 자세히 보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자, 못이 깨끗해요. 지금 보시면 못이 그냥 순수하게 철 색깔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깨끗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3번은 지금 공기와 물이 다 공급되면서 어떻게 됐다. 여기 약간 빨간색의 점들이 살짝 찍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찍혀 있는 형태예요. 즉 점이 이렇게 살살 찍혀 있고 녹이 슬었다는 거죠. 그만큼 녹이 좀 슬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 4번을 보니까 뭐예요? 앞서서도 우리 배웠죠. 자, 물에 전해질이 녹으면 부식이 촉진된다 했는데 같은 시간 동안 4번 같은 경우는 전해질이 녹아 있음으로써 완전히 아랫부분이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빨갛게 녹이 슬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4번은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 3번, 4번을 비교한다면 4번이 현저히 많이 녹이 슬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건 뭐예요? 철의 부식에 필요한 조건은 산소와 물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씩만 있었을 때는 녹이 잘 안 쓰니까 산소와 물이 둘 다 있어야 부식이 되고요. 전해질은 철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그죠? 솔트, NaCl을 녹였더니 4번은 철의 부식이 촉진돼가지고 완전히 빨갛게 녹이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